자, 한번 상황을 가정을 해볼게요. 우리가 게임 회사를 다닌다고 해봅시다. 게임 회사를 다니고 있고, 우리가 이제 게임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게임을 만들어야 된대요. 그러면 이제 게임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한 명의 사람, 여기 이제 int person 1이라고 되어 있죠. 한 명의 사람은 나이, 이름, 고향, 좋아하는 음식, 이런 식으로 4가지 정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딱 보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게임, 우리가 만들려고 게임에는 사용자가 몇 명인 거예요? 사람은 2명인 거죠. 그죠? 그러면 사람 정보가 그 2명의 사람인데 그 사람마다 4개의 정보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introduce라는 어떤 이제 함수가 있는데, 말 그대로 introduce는 자기소개죠. 그래서 사람을 소개해주는 함수인데, 그 사람의 정보를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 넘겨줘야겠죠. 왜요? 그래야지 자기소개할 때 나이, 이름, 뭐 고향, 좋아하는 음식 해가지고 출력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4개를 다 받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왜 이걸 설명드리냐면, 우리가 이제 배울 게 구조체라는 개념을 배울 건데, 구조체를 배워야지 여러분들 C 언어를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조체를 우리가 쓰게 되면 좋은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보면 우리가 사람의 정보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람이 공격력이라는 게 추가됐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제가 캐릭터 person 1에 뭐 어택 포인트라 해볼게요. 어택 포인트 뭐 예를 들어 60이다. 그래서 얘 공격력은 사람 1의 공격력은 60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추가를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뭐 아니면 얘도 이렇게 추가를 해주면 되고. 근데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문제점이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자기소개를 한다 했을 때 지금 아까 4개였으니까 4개의 정보를 넘겨주고 있는데, 만약에 정보가 하나 더 추가되면 당연히 또 추가를 해줘야겠죠. 여기도 추가해야 되고 여기도 추가해야 되고 또 추가가 되면 또 추가 이런 식으로 번거롭게 작업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귀찮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왜 우리가 구조체를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릴 건데, 요게 이제 제가 주로 예로 드는 설명인데, 여기가 이제 항구가 있다 해봅시다. 항구가 있어요. 항구가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우측에 바다가 있다 해봅시다. 배도 있어요. 배도 둥둥 떠다닌다고 해봅시다. 그냥 대충 이렇게 그릴게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있다 했을 때, 항구에서 제가 재배한 딸기 8상자가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해봅시다. 딸기 8상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딸기를 하나는 중국, 하나는 미국, 하나는 일본, 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등 아무튼 각각 세계 각지로 보내야 된대요. 그런 상태에서 제가 만약에 이거를 딸기를 전 세계에 각각 보내야 되는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묶어놨어요. 그러면 묶어놓게 되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의미가 없겠죠. 왜요?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야 되는데 지금 하나로 묶어두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불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지식분들은 도대체 작업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했냐면 욕을 하겠죠. 왜냐면 어차피 따라갈 거 왜 묶어놨냐. 그런데 만약에 이 8개의 딸기 박스가 뭐랄까 뭐 스위스의 어떤 한 사람한테만 전달이 돼야 된대요. 그러면 그 어떤 한 사람한테만 전달이 돼야 한다면 이렇게 묶어놓는 기술은 좋은 걸까요? 굉장히 좋은 거죠. 그쵸? 왜냐면 여러분들이 8번 작업을 해야 될 거 한 번에 처리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묶어놓지 않았다고 예를 들어봅시다. 낱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화물선에 실을 때 몇 번 실어야 돼요? 이거를? 8번 실어야겠죠? 그쵸? 그러면 화물선에 8번 실을 뿐만 아니라 화물선이 그 스위스 항구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 항구에서 또 몇 번 내려요? 8번 내리겠죠. 그러면 또 항구에서 8번 내리고 끝나나요? 아니죠. 트레일러가 와가지고 또 트레일러에 8번 실어야 돼요. 그러면 트레일러가 또 가요. 중앙 뭐 택배 뭐 적화장이나 그런 데 가가지고 또 8번 내리고, 그리고 개인 택배 기사가 와가지고 또 8번 실으고 가겠죠. 그 개인 업자한테. 그리고 개인 업자한테 또 6번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날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묶어 놓지 않게 되면, 만약에 낱개로 존재하면 그런 식의 번거로움, 그러니까 비효율성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여러분들 묶어놓는 기술이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고 하면 일이 몇 배로 편해질까요? 2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큰 정도로 편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묶어주는 이런 기능을 뭐라고 하냐면 구조체라고 하는 건데, 자, 하나만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보통 여기 지금 이제 D강의장인데, 여기가 D강의장인데, 여러분들이 D강의장에서 저기 우측에 사무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D강의장에서 뭐 이런 계란 낱개로 계란이 뭐 이렇게 있다 해봅시다. 계란이 그냥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계란이 한 8개 있다 해볼게요. 뭐 계란이 한 30개? 그래 30개 있다 해봅시다. 계란 한 판이 30개니까. 자, 그러면 한 판에 30개 있는 건데, 이거를 만약에 묶어두지 않고 이 계란을 사무실로 만약에 옮기라 하면 여러분들이 몇 개 옮겨야 돼요? 계속 일일이 하나하나 옮겨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하나 옮기려면 번거롭고 손이 많이 나가요. 근데 이 계란 한 판을 묶어줄 수 있는 이런 프레임 같은 게 존재한다고 하면 우리는 몇 번 나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요거 한 번에 들고 사무실로 옮기면 끝이 나는 거죠. 그죠? 굉장히 편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예시를 하나 드려봅시다. 여러분이 손님을 초청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 손님을 초청하면 손님을 위한 뭐 식사를 제공하겠죠. 뭐 예를 들어 밥이 있고, 뭐 그 다음에 뭐 국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반찬이 뭐 이런 식으로 있다 해봅시다. 그냥 대충. 손님이 한 20명이 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몇 번 세팅해야 돼요? 당연히 20명이기 때문에 20개씩 세팅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자, 이거를 주방에서 안방, 뭐 예를 들어 거실을 합시다. 그러면 거실에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거실로 옮겨야 돼요. 그럼 몇 번? 20번 계속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에 식판이라는 개념이 갑자기 등장한다고 해봅시다. 식판이라는 개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식판이라는 개념이 등장했기 때문에 뭐 쟁반이라 할까요? 쟁반? 그러면 이 쟁반이 만약에 없으면 어떤 사람은 뭐 밥만 2개 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 반찬만 3개 받는 그런 실수가 발생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지금 뭐 사람이 20명이라면 사실 크게 없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손님이 뭐 200명, 300명 굉장히 많다고 하면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쟁반의 역할은 뭐예요? 그런 실수를 아예 방지를 해주는 거죠. 일어날 수 없게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옮길 때도 굉장히 편하겠죠. 왜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옆자리에 마음에 안 드는 막 상사가 앉았어요. 상사가 앉았는데 같이 식사를 하죠.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러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만약에 이게 낱개로 되어 있으면 밥도 옮겼다가 반찬도 옮겼다가 그렇게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죠. 근데 어떻게 해요? 그냥 상사한테 저 빨리 다 먹었습니다 하고 그냥 요것만 들고 일어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식판이 없으면 이거를 일일이 옮겨야 되는데 어떻게? 식판이 이제 쟁반이 있으면 요거를 한 번에 처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체는 뭐냐면 이 안에 들어있는 음식이 아니라 틀이에요. 틀. 그래서 구조체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자, 중요하니까 보세요. 여기다가 struct pulse 그 다음에 중괄호.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지금 사람을 만든 게 아니에요. 이 지금 사람 구조체인데 이 자체가 사람은 아닌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쟁반을 하나 정의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틀. 그러면 사람은 지금 몇 개의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죠? 자, 어택 포인터는 지울게요. 그냥 너무 기니까 4개씩 구성되어 있죠. 그쵸? 요거 그대로 복사할게요. 네 개의 정보로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굳이 우리가 age, name, hometown, favorite food인데 여기다가 first name 을 굳이 붙여줄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왜냐면 age, name, hometown만 봐도 이제 문맥적으로 이게 이름 나이와 이름이구나라고 알 수가 있는 거니까 굳이
펄슨 1을 붙일 필요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쟁반을 만든 거예요? 안 만든 거예요? 쟁반을 만든 게 아닙니다. 아직. 이거는 뭐냐면 쟁반을 만들 수 있는 설계도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설계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하나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다가 메인 함수 안에다가 struct person p1 이게 바로 뭐냐면 내가 사람 한 명을 만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은 이제부터 얘를 데이터 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int 우리가 p1 하면 얘는 정수를 담을 수 있는 4바이트짜리인 거고, 그죠? 이렇게 하면 뭐다? 이렇게 하면 int p1 하면 여기에 정수가 들어간다라는 건 아실 거고, 그죠?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들어간다? 아, 사람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지금 사람 담을 수 있는 음식 담을 수 있는 쟁반 하나가 만들어진 거다. 그러면 쟁반 하나에 음식 몇 개 담을 수 있어요? 총 4개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낱개로 이렇게 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담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담는 거예요. p1. p1. 이런 식으로. 그래서 P1 안에 변수가 4개 들어가 있는 건데,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면 큰 차이가 없죠. 근데 굳이 여기서 이렇게 할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왜냐면 우리가 펄슨 1이라는 걸 지웠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 P2도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P2 사람 하나만 더 정의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메인 함수에 사람이 몇 명? 2명 있는 겁니다. 2명. 여기도 P2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의 정보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랑 얘네랑 얘는 여기에 한 묶음, 얘는 이렇게 한 묶음인 거죠. 그죠? 얘 같은 경우는 어디에 속하는? P1에 속하는. 그러니까 얘랑 얘 같은 경우는 P2에 속하는 묶음인 거죠. 그죠? 이 상태에서 굉장히 좋은 게 있어요. 원래라면 여러분들이 인자로 introduce라는 함수한테 이렇게 4개의 정보를 다 넘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굳이 이런 식으로 넘길 필요가 없어요. p1.ag 이렇게만 넘겨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만 넘겨도 되는데 또 어떻게 넘길 수 있냐? 이렇게 굳이 4개의 정보를 넘기지 않고 P1만 넘겨도 4개의 정보가 아예 넘어가요. 자, 중요합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그래요. 예시를 한번 들어봅시다. 예시를 하나 더 들어보면 여러분들 사진이 한 5만 장이 된다고 해봅시다. 사진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찍은 사진이 엄청나게 많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거를 폴더 하나에 우리가 담는다고 하면 사진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사진이 엄청나게 많겠죠. 자, 이 상태에서 누군가 여러분한테 야 2023년에 찍은 뭐 예를 들어 그래요, 겨울? 그래요, 1월에 찍은 사진 좀 줘봐 라고 했을 때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해요? 폴더 들어가서 특정 사진을 선택해가지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아니면 또는 압축해서 보내주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 폴더가 만약에 구역별로 이런 식으로 뭐 나눠져서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누가 2023년에 뭐 1월에 찍은 사진 좀 줘봐 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폴더 딱 집어가지고 던져주면 되는 거예요. 너가 알아서 찾아. 이렇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폴더 하나를 뭐 한 거예요? 만들고 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넣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한마디로 폴더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P1이라는 폴더, 파일을 4개 넣을 수 있는. 그리고 이 P2라는 폴더한테도 파일을 지금 4개 넣은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첫 번째 사람 정보 달래요. 그러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의 정보는 P1에 들어있기 때문에 P1만 이런 식으로 넘겨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토크도 P1 이렇게 넘겨주면 사실 끝나는 거예요. 그럼 얘도 어떻게 넘겨주면 되는 거예요? P2만 넘겨주면 끝나는 거예요. P2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하면 굉장히 작업하기가 편해졌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뭐 해주면 되는 거예요? 굳이 낱개로 받지 않고 폴더로 받으면 되겠죠. 그런데 무슨 폴더를 받는다? 사람이라는 폴더를 우리가 받아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주면 돼요. 얘도 이렇게. 근데 요거 같은 경우 이거 해줘야 됩니다. p.ag p.hometown. 자, 얘도 p.ag name hometown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P라고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주면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 자바에서 객체라는 개념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면 객체 배우실 때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일단 이런 식으로 배워두면 나중에 자바 배울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함수를 밑에도 선언하고 있고 위에도 이런 식으로 선언하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자, 이것도 일단 바꿔줄게요. 이렇게 지금 위에도 선언하고 있고 밑에도 선언하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위에 거는 일종의 하나의 예고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고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함수를 밑에다가 정의를 하고 싶으면 위에서는 최소 예고편 정도는 적어놔줘야 돼요. 그리고 구조체를 무조건 위에다가서 정의를 해놓고 이걸 적어주셔야 됩니다. 구조체가 무조건 맨 위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뭐 저는 보통 함수를 그냥 이렇게 두 개 정의할 바에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얘를 위로 올리면 되겠죠. 굳이 두 개로 정의할 필요 없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자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일단 출력을 하면 어떻게 나온다? 이런 식으로 잘 나오죠. 자 그래서 얘 왜 했죠? 우리가 지금 얘를 왜 한 이유가 뭐예요? 얘는 폴더가 아니에요. 폴더에 대한 설계도, 그러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얘 자체를 사람이라고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처음 배우실 때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을 만들 수 있는 설계도예요. 사람을 만들 수 있는 설계도. 그래서 얘가 바로 지금 사람을 만드는 행위다. 즉 얘가 폴더 설계도라면 이게 진짜 폴더 하나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폴더 안에는 뭐다? 각각의 정의의 위치에다가 파일을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담을 수가 있죠. 지금 폴더가 몇 개 있는 거예요? 메인에? 하나, 두 개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폴더가 몇 개? 총 3개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누군가 사람 1의 정보에 대해 달라고 하면 그냥 우리가 굳이 이렇게 4개 정보를 다 넘길 필요 없이 P1만 이런 식으로 넘기면 끝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여기서도 굳이 낱개로 받을 필요 없이 한 번에 이런 식으로 받으면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구조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